검찰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법정 기소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좀 입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소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민간 특혜를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게 한 최종 책임자다. 김연아 의원님, 검찰이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라고까지 어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 책임자라는 것은 관련 문서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사람이 최종 책임자죠. 네, 그리고 설계자라는 말은 검찰이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국감장에서 자백하듯이 먼저, 자랑하듯이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설계자인 것에는 이론이 없고 최종 책임자라는 것이 관련 문서. 저는 문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개발 관련돼서 올라가는 건 문서에 보면 담당 과장부터 본부장, 실장에서 최종 시장까지 올라가는 그 도장의 란이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할 수 없고요. 저는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인허가 상한의 특혜, 일단 불법적인 용도 변경, 또 사업자를 미리 정해놓고 지정하게끔 만들어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재명 대표의 승인하에, 인지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답정 기소다,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좀 공격적인 멘트를 해왔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지난달 16일 검찰의 수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거는요. 불법적인 정경 유착 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방정권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 유착 비리입니다. 본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저희가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계실 때 그 당시 이루어졌던 각종 경제적인 비리 또 공직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입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어제 검찰 관계자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력농단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지자체 권력의 농단인 만큼 제1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중에 유착 관계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권력농단이다. 일전에는 시정농단 이런 표현도 나왔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번 대장동 위례 성남FC 수사가 꽤 장시간 이루어졌는데 수사 기록이 정말 방대합니다. 한번 보시죠. 수사 공소장은 169페이지고요. 검찰이 수사한 기록이 책 500권 분량이랍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수로 보면 25만 쪽.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봤어요. 25만 쪽? 와, 어마어마하다. 책 500권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의 이번 기소는 1차 기소, 앞으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500건 분량이라면 이건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를 예. 얼마나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집중된 그런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샅샅이 뒤져서 한 오락이라도 잡아내겠다 이런 고심이 결과로 나온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알맹이가 빠졌다.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은 게 있거나 뇌물을 약속받기로 한 게 있어야지 대장동 일당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특혜를 줬을 건데 이걸 밝혀내지 못하니까 업무상 배임이 유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녹취록에 50억을 곽상도 의원이 요구한다는 게 있고 실제 50억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통장으로 꽂혔어요. 허허. 근데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녹취록에도 없고 돈을 받은 것도 없고 돈 약속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유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이 뭐 지역 토착비리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이런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판단, 예.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요. 지금같이 부동산이 폭락을 하고 공시지가가 18%가 떨어지고 미분양이 만 채까지도 지금 국토부 장관이 허용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지분별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확정이익으로 하는 게 더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있고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가 설계자라고 했죠. 근데 최초의 설계는 100% 공공개발로 설계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수익을 모두 성남 시민에게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예. 성남시 의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당이 반대를 해서 100%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공단 공원화 사업 2,500억, 예. 터널 공사비 1,100억을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검찰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서정업 변호사님,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네요. 야, 수사 기록이 500건, 25만 쪽. 우리 변호사시니까 이건 우리가 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제가 이제 보기에도 예. 저렇게 많은 거 저는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보셨어요? 예, 저는 처음 봤어요. 오. 제가 이제 듣기로 박근혜 대통령 기록이 한 12, 3만 장, 그러니까 2배가 되잖아요. 거의 2배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렇게 기록이 많은 거는요. 그만큼 이게 비리가 이게 있고 여러 개라. 왜냐하면 이게 성남 FC만 하더라도 여러 개 기업의 돈을 받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범죄 혐의가 워낙 다양하게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기록이 많은 거예요. 어허. 다 이게 딱 기록 신문 조서들이 전부 이게 증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기록도 많은 거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뭐 이게 배임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이게 범행은 범죄 당시를 기준으로 이게 그 시점을 봐야 되고요. 어허. 그리고 이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예상될 때도 그때도 이게 초과이익 환수를 얼마든지 몇 번 더 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끝까지 안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지금 김용부 원장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니까 판사가 발부했겠죠.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도 지금 이게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그런 금전 대가로 저는 특혜를 줬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평론가. 예, 변호사님 조서가 곧 증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하실 거고요. 이용훈 전 대법원장께서 이런 유명한 말 남기셨어요. 조서 던져버려라. 즉 법원에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나온 증언이 진실인지 이런 거 법정에서 잘 가르라는 취지란 말씀을 보이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법원의 시간이 왔다입니다. 사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왜 일일이 답변 안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해서 그 검찰에 소환받는 장소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재명 대법원 이래따른 기사가 나와서 민주당이 항의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게 전형적인 검찰의 흘리기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정에서 오히려 이 대표에게 유리한 변호사 측에서 증거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법원의 과정을 지켜봐야지 지금 뭔가 결론이 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아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찰도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시는 분들도 특히 당의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도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일 뿐이에요.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건. 이쪽에서 받은 걸
증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도 안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어떤 자료가 나올지 우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단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건 예. 부동산 개발 사업은 수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 시기에 개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갖고 인허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민간 개발 사업에서 공공이 들어가서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려고 했던 측면도 있지만 민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토지 수용과 관련된 인허가를 성남시가 엄청나게 편의를 봐주고 그것을 대행해 주면서 헐값으로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것이 시정농단이고 지방정부의 권력을 남용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예.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돈을 얼마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와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